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기의 순간, 말도 안 되는 수비 하나로 팀을 구해낸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혜민입니다. 지금은 KBO 최고의 외야 수비와 주루 능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지만 그의 야구 인생은 숱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는 수비형 내야수 겸 투수였지만 침착함이 부족해 프로의 눈길을 끌지 못했습니다. 한양대 진학 후에도 송군안조로 고생하며 결국 외야수로 전향해야 했죠. 다행히 타격은 조금씩 나아졌고 4학년 때는 하계리그 등 주요 대회에서 타율 4할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2012 신인 드래프트에 나섰지만 아쉽게도 어느 구단에서도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좌절하던 그때 삼성 라이온즈가 신입 테스트를 실시했고 그는 그 기회를 붙잡아 입단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뜻밖의 인연으로 삼성과 함께하게 된 것이죠. 당시 삼성은 왕조라 불릴 만큼 최강의 팀. 박혜민은 기존 간판 외야수들과는 다른 등번호를 달고 출발했지만 1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어깨 부상까지 겹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2013년 9월 드디어 1군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영우의 대주자로 첫 출전을 기록한 순간이었죠. 타석 기회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 군 문제 해결을 위해 상무시험에도 도전했으나 실기에서 탈락해 팀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2014년 4월부터 대주자 수비 요원으로 꾸준히 기회를 얻기 시작했고 5월 9일 잠실에서 마침내 프로 데뷔 첫 선발 센터 라인업에 이름을 올립니다. 유희관을 상대로 3루타를 터뜨리는 등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출전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필요하다면 1루수까지 맡았고 두산을 상대로 한 경기 5출루, 데뷔 첫 홈런 등 임팩트 있는 활약도 이어갔습니다. 정규 시즌 373타석에서 7홈런을 기록하며 타격까지 잡힌 그는 손가락 부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리즈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삼성의 우승 멤버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외야 경쟁자였던 정영식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회는 더욱 넓어졌고 2015 시즌 초부터는 빠른 발을 앞세워 리드오프 자리를 꿰찼습니다. 다소 무리한 주루로 중요한 아웃카운트를 내준 적도 있었지만 경기 흐름을 바꾸는 선두타자 역할과 2루 뺏어오는 수비 플레이로 감독 코칭 스태프로부터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의 144경기 전 경기 출장, 타율은 다소 아쉬웠지만 도루 60개로 도루왕 등극. 최종 엔트리에는 들지 못했지만 프리미어 12 예비 엔트리에 선정되며 국가대표 가능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들 중 최저 OPS, 홈런 공개, 그리고 무려 126개의 삼진.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타고 투저 시즌에 가장 낮은 공격 지표를 기록한 선수였죠. 그렇게 맞이한 2016년, 부족한 장타력을 의식한 듯 새 구장에서 열린 시범 경기에서는 OPS 1.067이라는 눈에 띄는 성적을 찍었습니다. 팀의 새 홈구장에서 첫 득점을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정규 시즌이 시작되자 타격폼이 무너지며 시범 경기 성과가 의미 없다는 걸 금세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수비에서도 흔들리며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5월부터 반등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율이 치솟았고 8월에는 롯데를 상대로 한 경기 3삼진타, 3루타 3개라는 진기록을 세우며 월간 타율 4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진은 줄이고 장타력은 끌어올리며 데뷔 첫 3할 시즌을 만들어냈죠. 박혜민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동안 팀의 또 다른 테이블 세터 요원은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치며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이와 군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발탁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잡고자 모험에 나섰습니다. 2018년 대표팀 선발 발표 전까지 그야말로 커리어 하이를 찍으며 질주했고 결국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타율 4할, OPS 985를 기록하며 금메달 획득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도 9홈런 68타점, OPS
791호 커리어 최고의 공격 성적을 냈고 연봉은 3억 6천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 커리어 로우 성적을 기록하며 우려를 낳았죠. 데뷔 후 꾸준히 전 경기 출장을 이어온 피로가 누적되었고 상대 팀들의 집중 견제로 도루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30을 넘긴 나이에 1군 7년 차로 시즌을 맞은 그는 팀 주장으로 선임됩니다. 타격 폼을 완전히 바꾸고 체중 이동도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지만 시즌 초반 다시 부진에 빠졌고 결국 2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새로 등장한 유망주들에게 자리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6월 중순 극적인 반등이 찾아옵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6할 중반대 타율을 때려내며 홈런까지 터뜨리고 사이클링 히트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종 성적은 타율 3할, 11홈런, 55타점, 34도루. 그러나 도루왕 경쟁에서는 시즌 끝까지 치열한 승부를 벌인 심우준에게 아쉽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FA를 앞둔 2021년, 꾸준한 발, 안정된 수비, 그리고 최소한의 타율을 보장하는 리드오프로서의 존재감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팀 공격을 이끄는 맹타를 휘두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데뷔 첫 연타석 홈런까지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수비력으로 2루타를 세이브하는 장면까지 보여졌죠. 그 활약을 바탕으로 도쿄올림픽 대표팀에도 발탁됩니다. 매 경기 1번 타자로 나서며 센터를 책임졌고 국가대표 리드오프로서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비록 한국은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요. 올림픽 이후 타격감이 떨어진 그는 9월 손가락 인대 파열로 이탈합니다. 최소 4주 이상 걸릴 것이란 예상을 깨고 무려 3주 만에 복구하며 다시 선발 라인업에 합류했고 팀의 정규 시즌 공동 1위를 이끌며 6년 만에 가을 야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 후 박혜민은 FA 자격을 얻어 LG 트윈스와 4년 50억 원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박혜민은 삼성 팬들에게 자필 편지로 작별 인사를 남기고 넓은 잠실구장을 뛰어다니기에 완벽한 선수로서 고향 팀 LG로 향했습니다. 우승을 향한 갈증도 그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죠. 그러나 많은 기대와 달리 초반 성적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수비는 여전히 수준급이었지만 타격이 너무 부진했습니다. 개막전 리드오프로 출발했지만 불과 2주도 안 돼 9번 타순까지 내려가며 우려가 커졌습니다. 스몰볼 팀 스타일과는 달리 삼진이 지나치게 많았고 자연히 비판도 따랐죠. 하지만 박혜민은 시즌 초 슬럼프 이후 급반등을 보여온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경기 연속 3안타를 기록하며 타격감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6월에는 친정팀 삼성전에서 멀티히트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곽빈을 상대로 만루에서 결승타를 때리며 팀 승리를 이끈 뒤 불과 40일 만에 타율을 3할 언저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야말로 돌아온 박혜민이었죠. 후반기에도 이 흐름을 이어가며 시즌 초의 걱정을 완전히 지원했습니다. 이적 첫해 3년 만에 전 경기 출장에 성공했고 득점과 안타 모두 팀 1위를 기록하며 LG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아쉬움을 남겼고 결국 LG는 또 한 번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즌 종료 후 박혜민은 2023 WBC 대표팀에 선발됐습니다.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5타수 3안타 3득점으로 국대에서 믿고 쓰는 카드임을 증명했습니다. 팀으로 복귀한 뒤에는 전년과 달리 4월부터 월간 타율 3할을 유지하며 강한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염경엽 감독의 적극적인 베이스볼 운영 속에 도루 성공률이 떨어져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부진하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OPS는 꾸준히 900 안팎을 기록했고 2023 시즌 최종 성적 역시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로 하위 타순에 머물며 타석수는 줄었지만 특유의 안정된 수비력은 변함없었고 LG의 정규 시즌 우승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 타율,
489를 기록하는 폭발적인 활약으로 팀 우승의 결정적 순간마다 존재감을 드러냈고 특히 5차전 MVP에 선정되며 우승을 결정짓는 빛나는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박혜민은 박혜민 스페셜을 제대로 선보였습니다. 첫 공부터 좌중간을 가르는 공격적인 스윙, 상대 허를 찌르는 다이빙 캐치 등 결정적인 순간마다 존재감을 드러냈죠. 시즌이 끝난 뒤에는 신설된 KBO 외야 수비상 센터필더 부문 첫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수비장인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024 시즌 박혜민은 누구보다 강도 높은 준비로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2년간 30도루조차 못 넘겼던 만큼 스스로에게도 큰 아쉬움이 남아있던 시기였죠. 하지만 4월이 끝나기도 전에 20도루를 돌파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당시 리그 최고라 평가받던 기아 제임스 네일을 상대로 기습번트를 성공시키고 실책을 유도한 뒤 3루까지 훔쳐내는 명품 주루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5월 이후 타격 생산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7회 이후 클러치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우려가 커졌습니다. 도루 역시 6월에 5번 중 1번만 성공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반기 OPS는 0.667에 그쳤고 후반기에도 뚜렷한 반등 없이 더베류 아웃이 플러스는 60대까지 추락하며 규정 타석 타자 중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9월 들어 타격감이 어느 정도 살아났지만 팀 성적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고 LG는 전반기 3위에서 끝내 한국 시리즈 진출에 실패하며 2연패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2차 FA를 앞둔 박혜민은 2025 시즌 LG의 팀주장을 맡게 됩니다. 삼성 시절 이미 주장으로서 리더십과 경기력을 인정받은 바 있기에 팀은 그에게 다시 한번 중책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비록 타격은 부족했지만 최은성의 홈런성 타구를 잡아낸 장면처럼 믿기 어려운 수비로 여러 번 팀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 타격까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한 홍창기를 대신해 스몰볼 야구의 중심을 잡았고 무려 12년 연속 20도루라는 KBO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올스타전에서는 스파이더맨 세리머니를 완벽하게 재현하며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죠. 후반기 들어서는 팀의 진정한 해결사로 떠올랐습니다. 7월 22일 키움전 9회 1-4-1 4루 1-3루에서 정혜유를 상대로 극적인 동점 3런을 터뜨리며 대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홈런은 이후 LG가 기아를 제압하고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발목 부상도 빠르게 회복해 연속 출장 기록을 이어갔고 시즌 마지막까지 3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데뷔 후 5번째 도루왕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LG 이적 후 4년 동안 단 한 경기 결장 없이 576경기 전부를 소화하는 철인 면모까지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박혜민은 엄청난 수비 범위를 과시하며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문동주의 타구를 홈런성으로 뻗어가던 공까지 잡아내며 흐름을 끊었고 LG는 시리즈를 4대1로 마무리하며 2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유의 리더십과 팀원들과의 끈끈한 호흡 덕분에 우승 주장이라는 영광까지 안으며 여러모로 완벽에 가까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FA 시장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예상대로 그의 몸값은 뜨거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구단들까지 영입전에 뛰어들어 LG 잔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죠. 긴장감이 높아지던 11월 21일 결국 박혜민이 LG와 4년 최대 65억 원 규모의 FA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본 6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계약보다 높았고 KT는 무려 15억 원이나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팬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적을 선택했던 이번 스토브리그 속에서 박혜민의 잔류 결정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혜민의 야구는 여전히 눈부시고 여전히 뜨겁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슈퍼플레이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기대가 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